173쪽에 173쪽에 1번부터 보시죠. 상린관계와 지역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하여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상린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권리예요. 이건 뭐 등기 같은 게 없는 거겠죠. 2번.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독립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등기를 요한다. 그렇고요. 3번. 상린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 소멸시효 문제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4번.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만의 이용조절 관계지만 상린권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 물 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오로지 토지와 관련되는 것만이고요. 근데 상린관계라는 건 토지뿐 아니라 건물, 또 물, 용수권 이런 것도 있죠. 물까지 나오고요. 5번. 상린관계와 지역권 모두 인접한 토지에 대한 관계이다. 5번은 틀렸죠. 상린관계는 이웃하는 관계니까 인접성이 요구돼요. 근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이 틀렸고. 2번. 주의토지통행권에서 틀린 건데 1번. 주의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 있으면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2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공유 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될 뿐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되게 중요한 판례였죠. 원래 주의토지통행권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원칙은 유상, 대가 지급해야죠. 그래서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고, 관련 판례로 중요한 게 뭐 있었냐면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이 나오면 무상이에요? 분할이나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발생하면 무상의 통행권인데 주의하실 점은 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당사자가 아닌 특별승계인에게는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유상의 통행권이라고 했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둘째 줄 가운데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될 뿐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무상의 통행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불법점유자는 상린관계로서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적법한 점유자에게만 인정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불법점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도 없어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하려면 적법점유자일 것이 전제 조건이죠. 4번. 토지의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명의 신탁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외적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고요. 5번.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멸한다. 정상적인 공로가 개설되면 남의 땅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소멸하는 것이고요. 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포위되어 있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두 가지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틀렸죠? 장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3번.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기능을 못한다. 그럼 통행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맞고 4번.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내가 다닐 수 있게 좀 참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지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요. 만약에 배타적으로 지배하면 소유자는 즉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죠. 5번. 5번 또 나왔죠.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소멸한다고 했고 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수도 등의 시설권에 근거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번 틀렸죠? 1번은 최신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1번은 꼭 출제하고 싶은 판례예요. 네, 조심하세요. 1번 새로운 판례고 새로운 판례인데다가 수도 등의 시설권이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승낙을 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2번. 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교됐던 건 측량 비용이죠.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례.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고 그러면 비용 부담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건물 지을 때 경계로부터 몇 미터 뛰어야 돼요? 반 미터.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 다음에 3번. 인접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로서 가름할 수 없다. 3번은 소위 인지 사용 청구권이죠.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사용코자하는 것이 주거인지 일반 토지, 대지인지를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주거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판결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주거가 아니라 일반 토지, 일반 대지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승낙을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대신할 수 있다는 점 꼭 비교해 두시고요. 4번.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의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필요한 사람이 비용 부담해야 되고요. 5번.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기출문제 좀 볼게요. 169쪽입니다. 1번. 상린관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가지와 뿌리의 비교죠. 가지가 경계선을 넘어오면 그때는 일단 제거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뿌리는 바로 제거할 수 있고.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통행권자가 하는 거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바꿔서 말하면 통행권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성질상 안 된다고 했죠. 원래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분할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예요.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 내로 할 수 있어요? 5년 내로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해도 역시 5년의 제한이에요. 두 번째는 분할 금지 특약이 없어도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게 바로 좀 이거죠. 경계표나 담. 이건 상린자 공유지만 분할할 수 없고 또 분할이 안 되는 건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공용부분 이런 것들은 분할이 성질상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였어요. 완성됐거나 착공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 그러니까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완성돼 버리면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의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 상황에 부족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기능을 못한다. 그럼 인정된다라고 했고 2번. 주의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장차. 장래 상황은 고려하지 않죠. 답은 2번이고 3번. 3번 뭐 비용 부담 또 나왔죠. 누가 비용 부담하냐면 통행권자가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아까 위에 나왔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5번. 주의토지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에 뭐 바로 시효 취득 나오는데 3번 보고 갈게요. 3번 너무 간단한 거니까.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고. 자, 그럼 예상 문제 계속 봅니다. 174쪽에 5번. 취득시효죠.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일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만료 후에. 만료 전에 넘어간 거냐 후에 넘어간 거냐 핵심이죠. 1번 바로 답이고 2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렇죠. 점유의 승계뿐 아니라 등기의 승계를 인정해서 앞사람의 등기까지 합산해서 10년이면 된다라고 했죠. 3번. 저당권 유치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유치권은 왜 안 돼요?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되는 권리예요. 20년을 점유한다고 유치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죠. 4번.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5번. 10년간 소유유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은 몇 년이 원칙이에요? 10년이고 여기에 선의무과실이 추가되면 동산은 5년 이렇게 단축이 되죠. 6번 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취득시효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될 수 있다. 1번 조심하시라고 했죠. 꼭 사람,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비법인 단체, 뭐 교회나 종종 이런 것들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2번.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일반 재산이 된다. 틀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용도 폐지가 있어요. 용도 폐지가 있어야지 공용에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일반 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3번.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그렇죠? 4번.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고요. 5번. 한필토지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취득시효의 주체와 대상에 관한 건데 일단 조심하실 점은 주체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단체, 비법인 단체가 들어간다는 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으로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자기 부동산,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필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재산일 때 20년을 점유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는데 이게 용도 폐지가 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재산으로 바뀌죠. 그러면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하려면 2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재산이 되냐면 일반 재산일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7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2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비록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2번 틀렸죠. 자, 우리가 봤던 사례가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A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 부동산의 20년의 점유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A는 이제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인 갑이 이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지금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근데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그럼 갑이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지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득쇼를 완성하면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니까 우리 미등기 매수인할 때 똑같은 내용 봤던 거고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그러면 취득쇼를 완성한 A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선 갑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 당시, 그러니까 2000년에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바로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걔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럼 그 질문 나온 거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95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럼 A의 상대방은 을이 된다고 했고, 그럼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98년에 등기를 넘겨줬다.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이에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 뭐라고 했냐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었다.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완성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A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고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2001년에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제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A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갑이죠. 갑에게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을로 바뀌었다면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언제 바뀐 거예요? 완성 후에 바뀐 거니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자기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물론 조심하실 점은 A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를 받아올 수 없다고 해서 A가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오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매매계약을 1999년도에 매매계약을 했고요. 등기가 2001년에 넘어갔어요. 그럼 A는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99년에 완성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는 완성 후에 넘어갔다.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원인행위가 언제 했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가 넘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판례니까 완성 후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대항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뭐만 안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을이 갑의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나오면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A는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직접 말소예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대위죠. 왜냐하면 A의 상대방은 누구니까? 갑이니 갑을 대위 말소하고 받아올 수 있죠. 그러면 가담한 갑걸이 이게 무효라는 걸 알고요. 이 행위를 추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볼 때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이런 것들은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을에게 현재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바뀌면 이때를 뭐로 인정한대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새로운 기산점이 인정되면 이때부터 또 몇 년만 더 지나면 된다고요? 20년만 또 지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금방 간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험이 81일 남고 그죠? 우리 판례는 이때를 1차 취득쇼라 하고 이때를 2차 취득쇼라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변경 판례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게 2차 취득쇼가 진행되던 중에 예를 들어 17년 되는 해에 병액의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A는 2차 취득쇼가 완성되면 병액에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판례 결국은 뭐냐면 1차 취득쇼든 2차 취득쇼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요. 완성 전에. 기간 중에 바뀌는 건 등기 받아오는데 지장 없고요. 근데 그건 이제 2차 취득쇼가 완성된 후의 문제고 2001년 현재는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 A가 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왜 등기를 나 안 주고 얘한테 팔았느냐? 물어내라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일단 여기가 나오면 조심하실 점이 근거가 중요한데 채무 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가 문제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되고 계약상의 관계가 없으면 불법행위라고 했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판시해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쓰면 틀리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A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라는 법률 규정에 생긴 것이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우리 시험에도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갑과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틀렸죠?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법률이 정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갑이 이거를 팔 때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문제죠.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사례 문제로 물어볼 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예요.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냐를 물으면 그 상대방이 언제 등기 받은지를 보시라고 했죠. 완성되기 전이면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완성 후면 받아올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손해배상 물어보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갑이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가 핵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 국가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그러면 이게 수용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 불능이에요. 그럼 등기는 이제 못 받아오고 근데 수용되면 이 갑에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텐데 그러면 이 A는 등기는 못 받아오게 생겼으니 그 대신에 보상금 청구권이라도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대상 청구권이었죠. 그럼 대상 청구권 행사를 물어보면 뭘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등기를 언제 청구해요? 언제 했어야 돼요? 수용. 불능되기 전에. 불능 전에 등기를 청구했어야지 대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먼저 등기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상황인데 그게 수용이 되는 바람에 불능이 되는 바람에 등기를 못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라도 주는 거냐면 보상금이다. 어차피 등기를 줬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이라는 건 그냥 불능의 예를 든 거야. 만약에 얘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등기 주세요라고 했더니 얘 주기 싫어서 매매를 해서 등기를 을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A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요? 불능해요? 불능이 되죠. 그러면 등기 청구한 후에 불능이 되면 얘가 뭘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대신 부동산 대신에 뭐가 나왔겠어요? 매매 대금. 그거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상 청구인데 그거 물어보면 언제 청구했느냐? 불능 전에 했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늘 봤던 취득시효에 관한 사례 문제고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좀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뭐 있었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등기 달라고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름만 바뀐 거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었다면 그때는 등기 받아올 수 있죠. 예를 들어 취득쇼가 완성되고 갑이 을에게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로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위말소하고 받아올 수 있고, 또 A가 취득쇼를 완성한 다음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요. 유효한 명의신탁. 그럼 취득쇼가 완성되고 을에게 명의신탁이 된 거면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걸까요? 가백이 있을까요? 실제로 갑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등기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예. 갑이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이면 20년만 점유하면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돼요? 미등기면 20년만 점유하면 바로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만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취득쇼 완성 후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면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대로요? 그대로요. 그럼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판례는 갑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했어도 대항할 수 있다. 상속인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봐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A가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근데 취득쇼를 완성했을 때는 이 등기가 무효 등기였어요. 근데 등기를 이 사람이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 실체관계에 부합시킵니다.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면 계속 무효예요? 유효등기가 돼요? 이제 유효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A가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유자가 바뀐 거냐 아니냐를 묻는 거였죠. 소유자가 그대로에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취득쇼를 완성했을 때 등기가 무효등기였다면 얘는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유자가 어딘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X가 소유자였는데 갑이 그 부동산에 무효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A의 등기 청구 상대방은 누구예요? X죠. 갑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취득쇼를 완성한 자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는 X지 무효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는 X를 물론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X를 찾아가서 얘를 대위해서 갑의 등기를 말소시키고 X에게 받아왔어야 돼요. 근데 안 받아오는 동안에 누가 진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갑이. 그럼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같이 봤던 판례가 뭐 있었냐면 취득쇼가 완성됐는데 그 소유자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와 동일인이에요? 제3자? 제3자. 그럼 파산관제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A가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근데 취득쇼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탁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A가 을에게 등기 청구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쇼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됐어요.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죠? 예. 저기서는 잘 맞히셨잖아요. 취득쇼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되면 실제로 을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갑에게 돌아올 거예요? 이거는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볼 수 없으니까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요 을이 A한테 야, 내가 새로운 소유자야. 너 나가라고 재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죠. 얘는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자가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얘랑 비교했던 게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그럼 대외적 소유자 을에게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데 안 받아오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 등기가 갑에게로 돌아갔대요. 자, 그러면 A는 요 갑을 상대로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죠.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갑에게 가버리면 소유권이 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갑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수탁자에게 돌아올 법률 관계는 없는 거야. 그럼 완성 후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니까, 나중에 끝난 거니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갑이 A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취득쇼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됐다.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되면 시효 완성자가 우선해요? 수탁자가 우선해요?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된 거면 끝난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보니까 이때는 누가 우선하냐면 시효 완성자. 근데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신탁자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럼 신탁자에게로 돌아갔다는 건 명의신탁이 됐다는 거예요? 해지가 된 거예요? 해지가 된 거죠. 그럼 이때는 끝나버린 거니까 이때는 시효 완성자와 신탁자 사이에 누가 우선합니까? 신탁자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된 건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된 건지를 비교하시라고 했죠. 구별되셨죠? 예, 그 얘기고. 자, 문제 계속 보죠. 175쪽에 7번이었어요. 7번. 7번에 2번 다시 봅니다. 2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비록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OX? 안 되죠. 왜냐하면 무효 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3번 파산 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 선고 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파산 관제인 나오면 돼. 파산 관제인 제3자니까 마지막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4번 갑이 미등기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위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을이 자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죠. 갑은 을에게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5번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뭘로 바뀌었어요? 행정재산.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없죠. 5번이 옳은 지문이고. 8번 틀린 건데 1번 토지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근데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했고 진행한다고 했고. 2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첫째 줄 가운데 알고도죠. 알고도. 이게 핵심 뭐예요? 알고도 처분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고요. 3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 취득 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3번 틀려져. 3번 지금 이 얘기죠? 2차 취득 시효 기간 중에 명인이 바뀌었다. 상관없어요. 1차든 2차든 기간 중에 바뀌는 건 상관없다. 3번 틀렸고. 4번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시효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기산점의 문제죠.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 기산점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점유 개시시. 점유 개시시가 기산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등기 명인의 변화가, 소유자의 변화가 없을 때. 소유자의 변화가 없으면 20년만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시효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소유자가 변경 없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5번.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도 가끔 출제가 됐던 판례죠. 5번은 지금 뭐였냐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병한테 넘겼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등기 청구 방법인데 병이 을의 완성을 갑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을 대위 주장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대위해야지 직접 안 된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병이 을로부터 승계하는 건 점유 자체와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승계가 되는데 그 법률 효과가 승계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그거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얘가 승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시효 완성의 효과까지 승계한다면 그때는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완성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을의 완성을 직접 주장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을을 대위해서 주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 1번 아까 나왔고 9번에 2번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줄여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악의의 무단 점유죠. 악의의 무단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 할 것이다. 자주로 인정해주지 않죠? 3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3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주장자가 입증해요. 3번 틀렸고 4번.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가 등기 공신력 하면서 그림으로 본 것처럼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 등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죠. 근데 다른 무효 등기는 다 돼도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 등기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그러니까 무효인 중복 등기나 여기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죠. 그리고 점유 취득시효에 추가되는 요건이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면 선의무과실, 그렇죠?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이 아닌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이 요건으로 들어가요. 이때 선의무과실은 등기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선의무과실이에요. 점유를 함에 있어서의 선의무과실이에요. 점유, 등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점유를 할 때 선의무과실이었어야 한다고 했죠. 5번.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대상 청구 나왔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불능, 첫째 줄 가운데 이행불능 전에, 이게 핵심이에요. 불능 전에 등기를 청구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10번. 갑소유 X토지를 을이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만료되었으나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갑은 병과 X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만약에 병에게 등기 넘겨주면 을은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사례에서 갑이 병에게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수요 완성자 을은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넘어간 거니까? 만료된 후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했고 1번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도 을의 평원 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을은 병에 대하여 취득 수요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1번은 뭐 말하는 거예요? 2차 취득수. 2차 취득수가 완성되면 받아올 수 있고요. 2번. 갑병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고요. 3번.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준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렇죠. 첫째 줄에 등기를 청구한 후에 매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했다.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만약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5번. X 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을은 취득수요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틀렸죠? 미등기라고 해서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등기 시예요? 점유 개시 시예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라고 했고 11번. 갑소유 X 토지를 을이 소유유사로 평원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죠. 왜요? 점유할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취득수요 완성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 2번도 마찬가지예요. 갑은 을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항상 1번, 2번을 묶어서 봤죠. 미등기 매수인이나 수요 완성자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물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갑이 취득 수요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X 토지를 이전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전에. 그러면 을은 병에게 취득 수요 주장할 수 있죠. 3번 정답이고. 비교되는 거 보면 4번 갑이 취득 수요 기간 완성 후에 병에게 넘어갔다. 그럼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4번 틀렸고 5번. 사의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1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을 소유 대지에 관하여 갑은 점유 취득 수요가 완성된 경우 불법 점유를 이유로 지상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2번. 을이 병에게 유효하게 명의 신탁한 토지에 관하여 갑의 점유 취득 수요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명의가 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된 경우. 자, 그러면 수요 완성자가 우선해요? 아니면 신탁자가 우선해요? 신탁자. 갑은 을에게 취득 수요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명의 신탁이 해지예요.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서 신탁자에게 복귀되면 이건 완전히 넘어가고 끝난 거지 돌아올 게 아니라고 했죠. 3번. 을 소유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갑의 점유 취득 수요가 완성된 후 을의 상속인 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취득 수요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등기했다고요? 상속인. 상속인이 보존 등기한 거면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맞고요. 5번. 을 소유 대지에 관하여
갑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을이 병에게 그 대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자, 이번에는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와 시효 완성자 중에 누가 우선해요? 시효 완성자.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위 대지 및 인도 및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효 완성자가 누구예요? 갑, 그렇죠? 수탁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병이 갑한테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잖아요.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되면 이때는 시효 완성자가 우선하니까 수탁자가 얘한테 철거 및 인도,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된 건지 완성되고 해지된 건지를 구별하시라고 했고요. 기출문제 좀 볼게요. 지금 빠졌나요? 5번이 빠졌어요? 그냥 넘어가시지 굳이. 예. 한 장 넘기면 5번이 있군요. 예. 5번 파상관제이네요. 예. 기출문제 볼게요. 예. 170쪽에. 3번은 보셨고 4번 볼게요. 4번. 을은 갑으로부터 98년 3월 1일 갑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년 10월 25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갑은 2000년 4월 1일 같은 임야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사례가 갑이 등기를 했고요. 을이 취득시효, 일단 매매를 했죠, 매매를 해서 넘겨받았다. 언제래요? 88년 3월 1일.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중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대요. 언제 넘겨줬대요? 2000년 4월 1일. 그럼 얘는 언제까지 점유하고 있냐면 지금 2009년 10월, 그렇죠. 2009년도에는 10월 25일 날 시험이 있었던 거죠. 예, 이때까지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매매가 2번 일어났어요. 이중 매매. 그러면 등기가 지금 병에게 됐잖아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먼저 매매 계약한 을이에요? 등기한 병이에요? 당연히 병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 병한테 야, 내가 먼저 샀으니까 등기 줘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얘가 돈 내고 샀으니까 소유사로 점유한 거잖아요. 그럼 20년이 넘었으니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그럼 이거 나오면 병이 정한테 팔았다 이런 말도 나올 거예요. 그럼 얘 정한테 팔았는데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팔았다면 갑이 을이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2009년 5월 1일 날 팔았대요. 2009년. 그러면 얘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등기를 언제 받았다고요? 2009년. 그러면 이 을이 정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시효를 완성한 애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 상대방이 완성 전에 등기했냐 후에 등기했냐를 보라고 했죠. 2009년 5월이면 완성 전에 등기했어요? 후에 등기했어요? 얘가 88년이니까 2009년이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따라 나오는 문제가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보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사례겠죠. 1번부터 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을 들어 병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돼, 안 돼? 내가 먼저 샀잖아. 이러면서 주장할 수는 없죠. 등기 먼저 한 애가 소유자니까. 2번. 을은 현재 취득쇼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병이 을한테 야, 내 거니까 나가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돼요. 취득쇼 완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3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88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틀렸죠? 4번 보세요. 병이 2009년 9월 1일 정에게 임야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확대해요? 2009년. 그럼 완성 전에 후예요. 후죠. 을은 직접 정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4의 경우, 그러니까 완성 후에 판 경우죠. 병이 취득시효 기간 완성 사실을 알고 임야를 정에게 처분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알고 처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5번인 거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없다 이러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알고 처분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제 3번 지문을 다시 보세요. 이 3번 지문은 사실 출제하면 안 되는 건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멸시효는 늘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소위 법 격언상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건기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조건기한에서 뭐가 나왔냐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채권이에요.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기산돼요. 조건 성취 시부터요. 조건 성취 시부터.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내가 너 합격하면 1억 원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1억 원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진행이 돼요? 합격하면 진행돼요? 합격해야지 채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번 다시 보세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불능. 이중매매에서 등기를 못 넘겨주게 됐죠. 그럼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불능시겠죠. 그럼 불능시가 언제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88년 3월 1일은 매매계약해서 인도했을 때잖아요. 소멸 이행 불능이 되는 시점은 언제겠어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되는 순간 이행 불능이 되고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004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죠. 근데 88년 3월이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틀렸고. 이해되셨어요? 예. 자, 부합부터 좀 쉬었다가 보죠.